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3장 선로정수 및 코로나 현상에 대한 부분 내용 정리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복잡해지기 시작을 해요. 선로정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결론부터 쓰고 시작하면 R값, L값, C값, G값으로 표현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송전단, 즉 전기에너지를 보내주는 쪽에서 수전단, 전기에너지를 받는 쪽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때 그 전류의 흐름이 있을 경우 전류 흐름에 영향을 주는 성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분들이 어떤 형태로 표현될 거고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그 선로에서 발생하는 이상현상, 부분적인 절연 파괴 현상인데 여기도 당연히 내용상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쪽 얘기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선로정수에서 먼저 R값부터 설정을 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R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저항입니다. 여기는 크게 할 얘기는 따로 없어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R은 로 A분의 L로 표현해서 나타낼 수가 있죠. 여기서 로우라고 하는 것은 저항률. 저항률은 우리가 앞쪽에서 전선의 어떤 종류, 경동선이니 연동선이니 알루미늄선이니 해서 얘기가 됐던 부분이고, L은 길이죠. A는 굵기 또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위가 이제 ohm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때 이제 요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는 한번 바꿔봐야 돼요. 뭘로 바꿔주느냐? 저항률 로우라고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자 또는 표현해보자. 얘 넘어가고 얘 넘어가면 L분의 자 R값의 면적 A의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우리가 요걸 R은 저항, A는 면적, L은 길이니까 간단하게 단위로만 표현해보면 R은 ohm이죠. 면적은 밀리스퀘어가 될 것이고 길이는 미터로 표현해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항률 로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표현되는데 단위가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된다. 왜? 실기 쪽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저항값 R이라고 하는 게 온도에 대한 영향을 받게 돼요. 온도에 대한 영향이다 라고 했을 때 스몰 t도씨에서 라지 t도씨로 온도가 상승했다. 저항은 어떻게 될 것이냐?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열이 발생하면 커지고 저항이 커졌으면 열이 커지고 열이 커지면 저항이 커지고 이런 형태가 나타나요. 열이 커진다는 얘기는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스몰 t도씨일 때 저항값을 R 스몰 t로 잡고 라지 t도씨일 때 저항값을 R 라지 t로 잡아서 표현한다면 R 라지 t일 때의 t도씨일 때의 저항값은 R 스몰 t도씨에다가 1 플러스 알파, 여기서 알파는 온도계수, 그 다음에 라지 t 마이너스 스몰 t의 형태로 표현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혹 나올 수도 있고 또는 회로나 이미 자기학 파트에서 이미 다 진행을 했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항 파트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형태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주파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것도 좀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자, 저항은 이제 여기까지 진행하고 두 번째로 얘네 이제 둘이 중요합니다. 인덕턴스예요. L 인덕턴스. 그럼 먼저 인덕턴스에 대한 게 정의를 한번 봐줘야 되죠. 물론 회로나 자기학에서 이미 다 진행을 하셨겠습니다만 이렇게 전선이 있었다라고 하죠.
거기에 전류가 흘러갑니다. 전류가 흘러가면 암페어 룸나타 법칙에 의해서 뭐가 발생할 거냐면 자속이 발생을 하게 되죠. 이때 전류가 흘러서 자속이 발생한다. 그때 전류와 자속의 비율이라는 게 있죠. 무슨 얘기냐 하면 전류가 흘렀을 때 어떤 환경에서는 자속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전류가 흘렀을 때 어떤 환경에서는 자속이 적게 나올 수도 있어요. 발생하는 크기가. 그건 결국 전류의 크기와 자속의 크기는 비율이 설정이 될 것이다. 그 비율이 인덕턴스입니다. 그래서 인덕턴스 L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와 자속의 비례상수 이렇게 해서 나타내고 이걸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본따서 헨리라 표현하게 되죠. 그러면 인덕턴스 L 값이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L 값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이냐. 이게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을 바로 여기다 접목을 시켜버리게 되면 이건 뭐 자기학회로 쪽에 다 하셨던 얘기니까요. 유도기전력값 2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L dt분의 di 시간이 변화하는 상태에서 전류가 변화하는 즉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교류죠. 교류 상태에서 L이 형성이 되게 되면 기전력이 생긴다. 어떤 기전력이? 반대 방향에. 누구의 반대 방향이요? 흘러가는 전류의 반대 방향으로 기전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L로 인해서요. 따라서 전류가 흘러 자석이 발생했다. L이 나타난다. 그 L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전력으로 표현될 거고 그 기전력이라고 하는 건 전류 흐름에 방해하는 힘이 생긴다라고 표현을 한다. 그래서 L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면 전류 흐름이 어떻게 돼요? 느려진다라는 거 하나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더 자세한 얘기는 자기학이나 효로 선생님하고 진행을 하셨을 거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놓고 이제 설정을 했는데 이때 L에 대한 개념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전력공학에서 표현되는 L에 대한 형태는 옆 라인에 영향을 줄 거냐 안 줄 거냐 이게 더 중요하죠. 그러면 결국에 여기에 만약에 선을 우리가 A선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만약에 여기다가 또 다른 선 하나를 놓고 이걸 우리가 B선이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 자 전류가 흘러서 지금 자속이 발생했는데 그 자속이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색 자속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커지게 되면은 파란색 자속도 있는 거죠. 당연히 빨간색 자속에 비해 파란색 자속은 쿨렁의 법칙을 적용시키다 보면은 당연히 크기가 훨씬 작습니다. 하지만 옆 라인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분명히 옆 라인에도 누가 흐르고 있을까요? 전류가 흐르고 있을 것이고 그 전류에게 이 자속이 영향을 주어서 이 전류의 흐름도 지연 또는 방해시키는 힘으로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보았을 때 전류가 흘렀다. 자기 선에만 영향을 주는 자속이다. 그 자속과 전류의 관계가 L이다. 그런데 이 전류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옆 라인에 영향을 주는 자속을 또 만들어낸 거죠. 그럼 옆 라인에서도 뭐가 생겨요? 또 이제 영향을 받게 되니까 또다시 헨리에 해당하는 인덕턴스가 발생하겠죠. 그런데 두 선이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을 받고 하게 되니까 그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상호 인덕턴스라 해요. 그러면 그 상호 인덕턴스는 뮤추얼 인덕턴스다 라고 해서 M값을 써보자 라고 하게 되면요. L은 뭐가 될까? L은 여기서 표현된 L은 전류가 자기한테만 영향을 미친 거니까 얘는 자기 인덕턴스. 그럼 여기서 지금 얘기가 됐듯이 요 A라는 선에서 B라는 선에 전류가 흘러서 A라는 선에서 B라는 선으로 자속이 넘어가서 영향을 주었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M값은 상호 인덕턴스라 한다 이거예요.
그럼 자기 인덕턴스, 상호 인덕턴스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요. 이렇게 얘기가 또 진행이 돼야 되죠. 이렇게 삼상선로가 설정이 돼 있다면 이렇게 해서 전류가 이렇게 전선이 이렇게 돼 있다면 A상, B상, C상이 된다면 전류가 흘러서 자기한테만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는 옆 라인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흰색으로 그냥 표현하죠. 이렇게요. 또 뭐 이렇게 또 표현할 것이고요. 각각. 그러면 뭐 3선 모두 자기한테 영향을 주는 거랑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주는 것이 더해지겠죠? 사실 이 내용이 전기자기학에서 증명이 다 됩니다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걸 왜 해요? 그쵸? 자격증 시험 문제만 풀어주시면 되고 사실상 공학이라고 하는 건 결과를 가지고 실제 적용을 시켜주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보실 거 없다. 유도과정은 어차피 우리 시험 내용상에서도 불필요하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걸 다 더한 거예요. 자기 인덕턴스와 상호 인덕턴스를. 다 더해서 뭐라고 하느냐? 작용 인덕턴스라 합니다. 누구누구를 더해서 자기 인덕턴스와 상호 인덕턴스를 더해서 작용 인덕턴스. 작용 인덕턴스 L값은 이 공식을 외우셔야 돼요. 0.05 플러스 0.4605 로그 10의 R분의 D라고 해서 여러분 밀리 헨리 퍼 킬로미터 요거 엄청 중요합니다. 요거 단위가 엄청 중요하다. 단위 해석 다시 한번 보세요. 밀리 헨리 밀리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이란 얘기고 킬로미터 단위거리 1km당 값이다 라는 거죠. 1km당 값 0.05 플러스 0.460 로그 10의 R분의 D 꼭 기억하고 외우셔야 됩니다. 뭐라고 읽어요? 작용 인덕턴스.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작용 인덕턴스는 이 형태로 표현하면 되겠다. 다시요. A라는 선에 전류를 넣었다. 자석 발생했어요. 자기한테만 영향 미친다. 자기 인덕턴스. 그런데 걔가 옆 라인에 영향 미친다. 상호 인덕턴스. 그럼 이 상황이 삼상선로에서 보게 되면 A, B, C A상, B상, C상에 각각의 자기 인덕턴스 다 있을 것이고 A가 B, A가 C, B가 C, 뭐 C가 뭐 A 뭐 이렇게 서로 다 영향을 주고 받는 거죠. 그걸 다 고려해서 잡아낸 게 요거다 이거예요. 얘만 외우시면 돼요. 무슨 얘기 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서 D 값이 또 하나 있죠. 이제 영문 이니셜 D. D라고 하는 게 등가 성간거리. 만약에 이렇게 도체가 2개만 있으면 얘네 둘만 고려하면 되지만 보시다시피 도체가 3개가 있으면요.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 미치는 거 다 고려를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 R 값은 반지름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등가 성간거리가 예를 들어 미터로 줬어요. 반지름은 밀리미터로 줬어요. 그러면 밀리미터 분의 미터는 계산이 안 되죠. 그때는 둘의 단위를 어떻게 맞춰줘야 돼요. 밀리미터를 미터로 바꾸든 미터를 밀리미터로 바꾸든 중간에 두고 센치로 바꾸든 단위를 통일시켜서 계산하여야 값이 나오게 되고 그 단위와는 별개로 여기 단위는 정해져 있는 것이다 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덕턴스는 뭐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미부여. 그거 하나 꼭 뭐 알고 계셔야죠. L은 뭐 전류 흐름을 늦게 한다는 거,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정전 용량이에요. 캐패시턴스 C죠. 정전 용량 C. 정전 용량이다 했을 때 이 용량 개념을 한번 간단히 보죠. 냉장고에 냉장고. 무슨 2짝짜리 냉장고. 500리터짜리도 있고 800리터짜리도 있고 막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용량이 클수록 엄청 비싸죠. 전 진짜 냉장고 한 100만 원이면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얼마 전 우연치 않게 이제 다른 뭘 좀 사려고 가전제품 마트 갔더니 한 500, 800 막 이래요.
용량이 그러면 막 냉장고 300만 원, 500만 원, 막 800만 원 이렇게 올라가던데 엄청나게 비싸죠. 여러분 거기서 그 500리터다, 800리터다라는 걸 어떻게 측정하는지 아십니까? 그 냉장고 서 있잖아요, 그죠? 그럼 문을 딱 열면 안이 이렇게 넓어 보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들어간 용량을 말하는 건데, 저도 들은 얘기예요. 그 냉장고를 옆으로 누워버립니다. 이렇게 누워버리고 뚜껑을 열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물을 갖다 붓기 시작을 한대요. 그러면 냉장고가 지금 서 있을 때 물 부으면 당연히 빠지겠지만 이걸 눕혀놓고 물을 부어주면은 하나의 그 뭐라고 할까요? 통처럼 물을 받겠죠. 그래서 물을 쭉 부어가지고 거기에 찰랑찰랑 물이 찼을 때 그걸 다 끄집어내면서 리터로 계산하게 되면 그게 냉장고 용량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자 하는 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담아놓을 수 있는 그릇의 크기, 용기의 크기, 장비의 크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량. 그 다음에 정전. 정이란 얘기는 정지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고정되어 있다. 전이란 얘기는 전하를 말하는 거예요. 정지되어 있는 전하를 담는 그릇의 크기가 정전 용량 C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정전 용량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다른 부분 먼저 설정해서 좀 보자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건전지가 결국에는 전하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를 담아 놓은 거고 그걸 우리가 들고 다니면서 쓰는 거란 말이죠. 최초에는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종이를 넓게 딱 펴놓고요. 거기에 한쪽에는 길게 철사 하나를 대고 한쪽은 짧게 철사 하나를 대서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서 종이에다가 흑양가루를 쫙 뿌려요. 그 상태에서 돌돌돌 말아버리죠. 그러면 이런 형상이 될 거예요. 돌돌돌 말아버렸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짧은 파란색 철사가 있을 거고 이쪽은 길다란 빨간색 철사가 있겠죠. 그때 이제 전원을 갖다가 연결을 시켜서 어떻게 해요? 전기에너지를 빡 인가시키게 되면은 요 종이와 종이 사이에 전기에너지가 응축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건전지. 그럼 왜 돌돌을 말아버렸고 왜 흑연가루를 뿌렸을까요? 그 얘기가 이제 필요한데 자 이렇게 보세요. 자 여기에 극판 하나를 두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극판 하나를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극판에다가 전기에너지를 인가한다라는 거죠. 이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에너지를 인가한다 라고 보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이 극판과 이 극판 사이에 이 공간이죠. 공간에 전기에너지가 담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전기에너지가. 그때 그 전기에너지가 이 공간에 담기는데 그때 이제 뭐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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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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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형태로 이렇게 딱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플러스 쪽이 한쪽이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되면 위쪽 아래쪽에 전이차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램프 딱 갖다 껴주면요. 전기에너지 쭉 돌면서 어떻게 돼? 얘네들이 섞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여기와 여기의 전이차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한다라는 거죠. 여기 부분이. 그랬을 때 여기에 담기는 총 전하량은 어떻게 될 거냐? Q는 CV다. 그래서 여기 담기는 전하량이 Q가 되는 거고 여기에 그릇의 사이즈가 C가 되는 거고 양단에 걸어주는 전압이 V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전압이 크면 클수록 C가 크면 클수록 담을 수 있는 그릇에 담을 수 있는 양은 더 많아진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정전 용량이다.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근데 이때 얘네들을 좀 더 많이 담고 싶었던 거죠. 얘네를 더 많이 담고 싶으면 어떻게 해주느냐. 여기에다가 물질을 갖다가 채운다 이 말이에요. 이 사이에다가. 그게 우리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건 흑연가루를 뿌렸던 것처럼 여기에다가 이제 물질을 채워주죠. 그러면 여기에 담을 수 있는 그릇의 사이즈가 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이 C라고 표현되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 극판과 극판 사이 이격거리를 D라고 놓고요. 여기 면적을 A라고 놓자고요. 그러면 정전 용량 C 값은 극판 사이 이격거리 분의 면적 A에 요 내부에 채워져 있는 물질. 그걸 우리가 이제 유전율을 고려한 거죠. 입실론. 이렇게 설정해서 나타내게 되고 얘 단위가 페럿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전율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 채워주는 게 얼마나 전하를 가질 수 있을 거냐, 전하가 있을 것이냐, 그걸 우리가 유전율이라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유전율에다가 면적 A의 곱에 다음에 D로 나눠주게 된다. 그러면 요 D 값이 분모로 간다는 얘기는 여기 채워지는 전하의 총량은 이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게 크면 클수록 얘는 줄어드는 거죠. 얇아지면 얇아질수록 얘가 작으면 작을수록 얘는 커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종이를 어떻게 돌돌돌 말아가지고 사용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C 이런 형태 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여러분 봐주셔야 될 게 무엇이냐? 요거예요. 만약에 제가 지금 빨간색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거냐 하면 C가 있었는데 이렇게 한번 잘라보자 라는 거죠. 잘라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잘라보게 되면 극판거리가 이만큼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럼 극판거리가 줄어들게 됐으니까 C는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르면 몇 배가 돼요? 2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이렇게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세로로 잘라주면 면적이 줄어드는 거죠. 면적이 줄어드니까 얘는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르면 2배가 되고 이렇게 자르면 2분의 1이 될 거다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이 식을 통해서. 그 다음 우리가 또 하나 봐줘야 될 게 이제 무엇이냐. 요 얘기가 결국에는 두 개의 극판을 가지고 설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선로를 갖다가 놓고 보자면 여기가 A상, B상, C상이다 라고 했을 때 다 전기에너지가 흐르고 있었다. 그러면 극판. 여러분 점이 한 줄로, 점이 여러 개가 쭉 한 줄로 서 있으면 뭐가 돼요? 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선들이 쭉 누워 있으면 계속 연결돼 누워 있으면 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면이면 면은 곧 선에서 구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과 선 사이에 C, 또 선과 선 사이에 C, 또 선과 선 사이에 C. 그럼 이 C값 우리가 뭐라 하느냐? 상호 정전 용량 또는 선간 정전 용량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하나예요. 지금 대지도 전기 덩어리잖아요. 대지도. 그러니까 선과 대지 얘네들도 뭐가 돼요?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 하느냐? 대지 정전 용량. 그러면 이제 선간 정전 용량 또는 대지 정전 용량 얘네들이 다 합쳐져야 되겠죠? 우리가 여기에서 L 값도 마찬가지였죠. 자기 인덕턴스, 상호 인덕턴스 합쳐서 작용 인덕턴스 되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선간 또는 상호 정전 용량하고 대지 정전 용량 합쳐져야 이제 뭐가 될 거다? 작용 정전 용량이 될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수식으로 다 뽑히는 형태죠. 근데 우리는 그거 할 필요 없다. 그냥 결론식만 외우면 된다. 작용 정전 용량 공식이 어떻게 될 거냐. 이 공식 외우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0.02413. 잘 쓰죠? 잘 외웠죠? 무한 반복밖에 없어요.
빨리빨리 외우시고 빨리빨리 정리하시려면. 그래서 0.02413 로그 10의 R분의 D 단위는 마이크로 페러 퍼 킬로미터 이렇게 해서 표현하는 요 식을 외워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D 값이 뭡니까? 등가 성간거리. R 값은 반지름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등가 성간거리 반지름 형태 표현하시면 되겠고, 여기도 무엇이 중요하다? 단위가. 여러분 여기에서 마이크로 페럿이니까 마이크로가 10의 마이너스 6승인 거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1km당 값이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와 같은 선로가 구성되어 있을 때 굳이 L값하고 C값을 비교한다면 누가 더 커요? L이 크죠? C가 작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L이 C보다 크다라는 기본 개념도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져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L값은 여기서 끝났지만 C값은 이걸 표현하는 방법이 또 좀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얘는 지금 3선을 다 고려한 선로 전체의 C값이고, 우리는 1선당 C값을 찾을 필요도 있습니다. 1선당 C값을 찾기 위해서 두 가지 상황. 단상 2선식, 그 다음에 3상 3선식 부분을 정리를 좀 해줘야 돼요. 단상 2선식부터 정리를 좀 해자면요. 지변 설정하고 단상 2선식의 선이 두 가닥이다 라는 소리예요. 그럼 이쪽으로 전기에너지 가고 이쪽도 전기에너지 가고 뭐 오고 있겠죠. 그러면 지금 전기에너지가 있으니까 선과 대지 사이에 C가 있으면 얘는 CS, 선과 대지 사이에 C가 있으면 얘도 CS, 그러면 선과 선 사이에도 C가 있으면 얘는 CM, 뮤철, 그쵸? 상호다 이거죠. 그러면 이때 이 선에서 나타나는 C 값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선에서 나타나는 C는 CS라는 얘한테만 설정됐으니까 얘는 고려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CM 값이 어떻다? 이쪽과 같이 물려 있어요. 물려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얘를 다 이쪽에 다 붙이면 값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냐면 이렇게요. 가운데 선이 나눠져 있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설정해서 하나, 또 이렇게 설정해서 또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럼 여기가 CS, 여기도 CS. 여러분 CM 값이 반 쪼개졌죠? 이렇게, 이렇게요. 그럼 이 그림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쪼개진 거예요? 이렇게 쪼개진 거예요? 가로로 쪼개진 거잖아요. 그죠? 가로로 쪼개지면 어떻게 됐다고요? D가 2분의 D, 즉 줄어드니까 C는 커진다라는 거죠. 절반은 쪼개졌으니까 여기서 CM이면 얘가 ECM, 얘도 ECM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묶어가지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단상 2선식에서 표현되는 C값은 CS 플러스 ECM, 얘가 단상 2선식 1선당 작용 정전 용량이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3상 3선식 부분 보도록 할게요. 조금 이거 그림은 좀 복잡하겠네요. 그죠? 이렇게 놓고, 자, 여기에 CM이 있을 거고, 여기도 CM, 여기도 CM이 있겠죠. 그 다음 이렇게 대지정전 용량 CS, 여기도 대지정전 용량 CS. 그 다음에 얘도 있을 때 이렇게 내려버리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자 이거예요. 여기도 CS. 그럼 3상 3선식도 마찬가지로 1선당 작용 정전 용량을 찾아야 된다라고 보시고, 그러면은 그림 똑같이 잡아놓고요. 똑같나요? 좀 더 넓게 해야 되나요? 조금만 더 넓게 설정을 해서 표현을 하자면 별로 안 넓어진 것 같은데, 일단 보세요. 이렇게요.
지금 여기가 CS, 여기가 CS, 여기도 CS가 되는 거죠. 여기 그대로인데 똑같은 거 아니냐? 그렇죠. 지금 똑같이 설정이 된 건데요. 이렇게 보셔야 되죠. 델타니까 요거 하나의 C값을 잡고자 했을 때 얘를 다 묶어서 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델타 결선을 결선상 변화를 좀 줘야 됩니다. 결선상 변화를 준다라고 하게 되면요. 무슨 결선으로 바꿔준다는 얘기냐면 Y로 바꾸자 이 말이에요. 이 결선상 변환을 시켰을 때 C값이 변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회로이론 쪽에서 공부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몇 배가 되냐면 델타에서 Y로 바꾸면 3배가 돼요. 3cm, 3cm, 3cm. 그래서 일선당 작용 정전 용량을 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했어요. 3상 3선식일 때 일선당 작용 정전 용량은 CS 플러스 3cm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요 표현법, 그 다음에 요 표현법 같이 잘 정리해서 봐주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보시게 되면 선로정수 중에서 R과 L과 C에 대한 얘기, 기본식들 다 설정을 했지요. 그럼 여기 부분에 해당하는 수식 여러분들이 잘 좀 정리하시고 외워주셔야 된다. 무슨 얘기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 이 틀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우리가 암의 길이가 똑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다르니까 성간거리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 지금 도체가 한 선으로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얇은 선을 여러 개 가지고 또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땐 또 어떻게 공급하는 것인지.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좀 진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등가 성간거리나 이제 그다음 복도체 및 다도체 형태 부분도 좀 얘기가 좀 돼야 된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고, 하나 빠졌네요. 뭐죠? G값이 빠졌습니다. G. 이 G값은 우리가 그 철탑에서 표현했을 때 여기다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죠.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전장에서 문제를 한번 풀었었어요. G는 R분의 1이다 라고 해서 뭐 현수의 한계의 절연저항값 설정해가지고 표현됐던 거 기억나시죠? 그 부분 가지고 표현되는 거예요. 크기가 클까요, 작을까요? 엄청 작았죠. 엄청 작기 때문에 R값, L값, C값에 비해서도 엄청 작기 때문에 거의 고려되지는 않습니다.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R, L, C, G가 선로정수다라는 건 알아주셔야 된다. 얘네들이 전류 흐름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죠? 네, 그 정도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